일단 그 계기가 어떻든 우선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전망해 드렸던 대로 시장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정부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EV3가 정식으로 공개되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뭐라고 했었나요? 하나는 EV3를 시작으로 보급형 전기차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것 때문에 충전과 같은 인프라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사업 재정비가 절실하다고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문제점을 짚어드리고 어떤 식으로 재정비를 해야 할지 제안도 해드렸는데 정부에서 실제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차주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최신 데이터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환경부가 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뭔가 새롭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떤 거냐면 전기차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불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한 사용자 설문조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연구 용역을 맡은 하이데이터가 조사를 진행했고 한국환경공단이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쭉 볼까요?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전기차 차주들 중 27.5%가 보조금 지원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율이었고요. 환경 보호를 생각해서 산 차주들이 그 다음이었는데 역시나 보조금 지원이라는 이유를 이기진 못했습니다. 이 소리는 뭐다? 최근에 성장세가 주춤해진 이유 중 하나로 보조금 X가 줄어든 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구매 당시 충전에 대해 우려했다고 답한 차주는 56.2%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구매 후 지금도 우려한다는 응답은 27%로 낮아졌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보통 차를 타는 경로나 시간, 패턴 이런 게 대부분 일정하잖아요. 똑같은 곳을 비슷한 시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충전기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가야 충전하기가 좋은지 이런 걸 차주들이 학습합니다. 그러면서 생활 패턴이 또 여기에 맞춰지고 적응이 되는 거죠. 내연기관차를 타는 차주들이 어디에 있는 주유소를 자주 가고 언제 주유를 하는지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건 충전 인프라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차주들이 현재 있는 충전 인프라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상태에서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대란이라는 소리가 또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데이터도 함께 나왔습니다. 간단합니다. 전기차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 가장 많은 대답을 얻은 게 충전이었습니다. 여기에 짧은 운전 가는 거리가 뒤를 이었고요. 둘 다 충전과 관련된 답변들이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애로사항 이것도 중요한데요. 충전 시설 부족이 38.6%로 가장 많았고 충전 질서 부족이 21.2%, 기기 고장은 14.3%, 충전 속도 9.2%, 충전 비용 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문제점으로 거의 모든 답변이 충전 관련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전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48.1%로 가장 많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주로 이용하는 충전 방식이 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완속 충전을 선호하는 차주들이 64.8%로 압도적이었는데 그 이유로는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한 차주가 45.3%, 장시간 충전해도 시간과 주차 문제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 차주가 26.1%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에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문제라고 지적해드렸던 것들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시 모두, 차주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차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선 방안 이런 게 모두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두고 나는 편한데 뭐가 문제냐, 전기차 타보거나 얘기해라 이런 한심한 말을 왜 하냐 이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야죠. 불편함에 적응한 걸 합리화하거나 전기차 주식에 물려있는 사람들이거나 둘 중 하나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충전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도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된 거죠. 그러면 이제 재정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이것도 지난번에 제안 드린 것과 데이터가 맞아떨어집니다. 항상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뭐라고 했나요? 충전기 대수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충전기를 어디에 늘려야 하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급속 충전기보다는 완속 충전기를 늘려야 하고 그리고 이 완속 충전기는 주거 공간이나 사무 공간 주차 구역에 늘려야 한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급속 충전기도 늘어나는 게 맞지만 이건 우리나라 도로 사정상 주유소같이 특정 거점에 있는 충전소에 적합하다는 거죠. 왜? 주행하다가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면 휴게소 같은 곳에 들러서 빠르게 충전을 하고 갈 수 있어야 하고 이래야 회전율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충전 대란이라는 문제 제기가 안 나올 겁니다. 완속 충전기는 왜 늘려야 하냐? 우선 모든 차들이 급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도심 주거 구역이나 사무 구역은 특히 전력 공급량도 문제입니다. 여름만 되면 조금 오래된 아파트나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아파트는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는 하잖아요. 이런 지역에 급속 충전기를 여러 대 두면 그 전력량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그만한 전력을 생산할 능력도 없습니다. 방금 봤던
나왔던 데이터 중에 완속 충전기를 주로 이용하는 차주가 64.8%에 달하고 완속 충전을 하는 이유도 장시간 충전해도 시간과 주차 문제가 없다고 답한 차주가 26.1%에 해당한다는 걸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 얼마 전 영상에서 여러 번 제안했던 주차 문제와 충전 인프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란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은 아주 안 걸려도 30분 내외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평일에 30분씩 투자할 수 있는 건 집에서 쉬거나 잠을 잘 때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할 때 말고는 없습니다. 즉 주거 공간과 사무 공간 근처에 충전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거고 동시에 주차 난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 주차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공영 주차장들은 웬만하면 죄다 지면 1층 주차장입니다. 2층 이상 건물형은 보기가 드물잖아요. 1층으로만 되어 있는 공영 주차장을 건물형으로 바꾸고 4층 중에 3층과 4층은 전기차 전용 구역으로 만들고 주차 라인마다 충전기를 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의 경우 바로 옆에 건물형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들은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건물형 주차장도 많이 만들거든요. 지상이 좋을지 지하가 좋을지 이건 아파트 건설사나 입주민들 그리고 지자체가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운영 관리비는 공영 주차장처럼 병행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평소에 아파트 입주민들도 쓰고 주변 상가나 공원 같은 곳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쓰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인 공영 주차장만큼의 비용을 내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비에 주차 요금이 따로 나오죠. 이만큼만 더 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동시에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뭐라고 했나요? 주정차 단속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거라고 했죠.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도덕적인 선을 정해두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때로는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강제적 성격을 띨 때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주변 불법 주정차는 사라지고 해당 주차장 이용객들은 많아지니 운영 비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건물 지을 비용이 어딨냐고요?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닌가요? 지금 충전기 보급에 어설프게 새 나가고 있는 보조금만 제대로 단속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새고 있는 보조금이 지금 몇백만원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껴서 제대로 된 곳에 세금을 쓰면 충분히 되는 걸 지을 돈이 어딨냐 이러면서 거부하는 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건 전기차 차주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차난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차 차주들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차주들한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에는 사설업체에서 설문을 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분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엔 정부가 공식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환경부가 발표했고 한국환경공단이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한 사용자 설문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거잖아요. 그리고 설문은 연구 용역을 맡은 하이데이터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즉 최근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구매 보조금만 제한한다고 해서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차들이 타격을 입는 것도 아니고 보급형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좀 더 늦으면 충전 대란이 진짜 심각 수준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EV3를 시작으로 토레스 픽업 트럭 KR10, EV5, EV4 이런 보급형 전기차가 늘어날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 지금도 전기차 인프라 재정비 시기로 치면 꽤 많이 늦은 건데 가격이 저렴한 차가 나오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충전 인프라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급이 늘어난다고 표현하려면 숫자만 늘어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품질 좋은 충전기가 늘어나서 차주들이 온전히 충전기를 문제 없이 쓸 수 있어야 그걸 공급이 늘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데이터는 오늘 해석해드린 대로 충분히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숫자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선 방향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합니다. 이제 이 방향대로 어떤 걸 어떻게 만들고 예산은 어떻게 투입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변수는 없는지 이런 연구만 철저히 진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충전 인프라가 완벽하게 늘어나면 전기차를 타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내연기관차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자동차를 그냥 탈 것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전기차로 대부분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기차가 워낙 빨리 늘어나고 우리보다 모수가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표현이 어울리죠. 지난 24일에 중국 경영연구소가 중국 전기차 시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내 충전기 한 개당 전기차 대수는 1.9대라고 합니다. 반면 중국은 8대, 유럽은 13대로 양적으로는 주요 전기차 선진국을 앞서고 있는데 완숙 충전기 비중이 높고 충전기가 대기업이 아닌 민간을 통해 공급되면서 충전 불가나 고장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적 성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일 때가 됐다는 겁니다. 빠르게 연구를 진행하고 정 안되면 기업하고도 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유소랑 운영 개념 자체가 달라서 사실상 관리 감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충전기 대신 주유기인데 주유기는 누가 관리하나요? 해당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가 관리하죠. 여기에 전반적인 AS는 주유소가 소속되어 있는 본사인 GS 칼텍스, SK, S-오일 이런 대기업이 제공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반적인 유지 보수를 환경부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직원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단위를 환경부라는 정부 기관 하나에 얼마 되지 않은 직원 수로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예 주유소처럼 대기업들이 진출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중소기업 위주로 충전기를 설치하되 우리 기술로 충전기를 만드는 기업인지 품질은 괜찮은지 이런 걸 철저히
성적을 따지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한 다음에 설치 보조금도 한 번에 주지 말라 이겁니다. 설치할 때는 보조금 절반만 주는 거죠. 그런 다음 3년, 5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3년 동안 유지 관리를 일정 점수 이상으로 잘했으면 나머지 25%를 지급하고 5년 이상 유지 관리를 잘 해내면 나머지 25%를 지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제안을 거의 1년 넘게 꾸준히 하고 있고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가 움직여서 조사한 데이터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애매하게 가지 말고 확실하게 가자는 겁니다. 보급형 전기차가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올 건 분명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